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법에서 형이 확정됩니다. 대법 3부 주심이 노태악 대법관인데, 노태악 대법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체부 국장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문체부를 나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체부 2차관을 하고 지금은 스위스 대사로 가 있는 그 노태강 전 차관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공교롭게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을 확정하는 대법 3부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이 자체도 그렇지만 사면 때문에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그래서 사면 문제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한 11시 15분입니다. 11시 15분에 형이 확정이 되면 이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지청, 열성 지지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안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화제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해드린 대로 최재성 민정수석,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사면은 일단은 사면 카드는 적고 다른 또 정치에 이용할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일보 6면 보시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마침표, 그래서 사면론 재점화되나? 오늘 어쨌든 이 재판은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죠. 3년 9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징역 22년이 됩니다. 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 사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공개 반대로 태세 전환, 사면 반대. 이재명, 이낙연 지금 서로 민주당 대권 주자로 양강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낙연이 사면을 건의하겠다 하니까 처음에 이재명은 별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호남에서 이재명이 약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대선주자 선호도 오차 범위 1위에 있는 이낙연과 격차 벌리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 호남에서도 직격탄 맞았다. 그리고 문재인 기자회견 때 내주 초 입장 표명할지 주목된다. 자, 이것이 사면 문제가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어떤 논쟁거리가 되면서 지지율을 변화시켜놓은, 지지율에 쫓아서 이 사면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정치공학적 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박승고 전날 어제죠. 사면 첫 언급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곧 여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론은 이 조사가 들쭉날쭉합니다. 사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중앙일보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사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는데, 또 정반대로 나온 진보 성향 언론이 한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친문 열성청 문파 눈높이겠죠. 최재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무수석. 대통령 권한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국민 두 글자 빼곤 생각하기 어렵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앞두고 사면 관련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최재성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서 기자회견 때 문재인 부담을 좀 덜어주자. 한번 시키자는 것이죠. 한번 거쳐가면서 좀 이슈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사면을 안 한다는 그런 쐐기를 박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김백이죠.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사면 이야기만 언론에 부각될 수 있으니 그걸 미리 기밀 빼서 제재 책임을 먼저 선제적으로 말을 하고 지나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론, 여건에서 제기된 사면론은 뭐 누가 봐도 4월 청순령이죠. 이겨서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레임덕은 다른 정권에 비해서 좀 더 혹독하고 모질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수사를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이죠. 뭐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하지만은 아직 상황 변화는 많습니다. 공수처가 가져갈 사건, 또 윤석열이 끝까지 공수처 완전히 출범하기 전까지 또 수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레임덕 방지용으로 선거를 이겨서 레임덕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면론까지 꺼냈지만, 그러나 레임덕은 지금 둑이 터졌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청와대를 압박하는 그런 현상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 누수 현상이 지금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임기 초반에 또 중반에 저질렀던 일, 그런 의혹들이 쏙쏙 지금 터져나오고 있고, 또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막 취했는데, 징계위원회도 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로 윤석열의 손발이 풀렸습니다. 풀리고 또 최근 들어서 법원 판결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 법정 구속한 그런 판결이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고, 그것도 레임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 판결로 복귀를 한 윤석열이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이 또 불거졌죠. 청와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수사의 길이 하나 또 열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문서 위조하고 사찰을 한 그런 민간인이죠. 그때 민간인 사찰을 한 그런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 과정에서 여러 명의 친정권 검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2019년에 김학의 사건에 경찰에 명운을 걸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니 부랴부랴 나서서 출국 금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을 한 것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친정권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은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이용구 등 연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죠. 자, 이용구를 비롯해서 현 정권에서 좀 잘 나가는 고위 검사들이 줄줄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그 당시 법무실장, 지금 법무부 차관, 그 이용구 차관은 어떤 기획을 했다. 이것을 출국 금지를 기획을 했다. 그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주도를 한 것이죠, 사실상. 그리고 김태훈, 지금 법무부 검찰과장인데, 그때는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 이 김태훈 과장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려고 휘하 연구관들에게 지시를 한 그런 정황도 있고,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는데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어떤 허위 가짜 내사 기록 그 확인서 그것을 추인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가 퇴짜를 맞은 그런 그 일이 있었고, 이종건 지금 대검 형사부장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그 출입국 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한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잘 나가는 검사 간부들이 그때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 김학의 불법 사찰, 공문서 조작 사건이 당초에는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청에는 또 이송윤, 추미애와 가까운 검사들이 딱 포진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수사 라인을 쫓아가 올라가면은 제일 끝에 지금 그 사건의 연루 의혹이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관 정책부장관을 했던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본인 사건을 본인이 지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게 됐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또 나섰습니다. 사실상 이종건의 수사지휘권을 뺏어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넘기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휘한다. 연루설 이종건은 배제했다.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종건은 배제하고 신성식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는데 안양지청 배제하고 그 수사 지휘를 형사부장이 아니고 이 사건과 연루된 이종건 형사부장이 아니고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이 하도록 조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 이렇게 대검이 밝혔고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수사 사건, 특수사건을 과거 특수부입니다. 특수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 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과거 특수부는 주로 이 권력, 정권 주변과 연결된 또는 뭐 대기업 이런 데를 수사하던 게 특수부고 그 특수부의 후신이 바로 반부패 강력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일보 그 3면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출검 주도한 이규원 검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서 이 출국 금지를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다 처리했죠. 그 이규원 검사와 청와대 그때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 이광철과 친분설이 있다. 그러니까 권력과 정권과 청와대가 서로 연결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각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그전에도 한번 제기했었는데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시 동기고 또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고 그런 관계로 이 두 사람이 직접 한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 출국 금지 조치, 김학의 출국 금지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기 개입한 것 아니냐. 개입했겠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특히 그때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밑에 또 백은우 뭐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그 밑에 지금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있는데 이광철은 지금 백은우 후임으로 민정비서관에 돼 있는. 자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죠. 자, 윤석열 추미애 갈등 때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징계에 집단 반발을 했죠. 평검사들 중에서는 뭐 거의 100%가 어떤 성명에 동참하고 했다는데 이번에도 법무부가 나름대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이 나오니까 격렬한 반응이 지금 검사들,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사들까지 합니다.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SNS에 글을 올리는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비판 수위 법무부 비판인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임덕이 점점 심화되는 한 징후가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법무부가 출국 금지 이것은 신속한 수사를 할 때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 간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선에서 그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은 미친 짓이다. 실명을 내걸고 그것을 간행이라고 그것은 미친 짓이다. 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을 한 검사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구속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조선일보 3면입니다. 미친 짓. 무슨 또 이거보다 더 심한 말도 있었습니다. 무슨 자빠졌네, 간행이라고 뭘 자빠졌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자 법무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가짜 사건 내사 번호를 두고 긴급한 경우에 간행적으로 임시 번호를 부여하고 사후에 정식 번호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해명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본인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런 간행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다 이름을 다 적시합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중에 제대로 사건 번호 붙이는 게 간행이라고 검찰의 그런 간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는 적발되면은 검사 생명 끝장난다. 그런데 그것을 간행이라고 법무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검사들이 다 해도 되는 거죠.
아무나 출국 금지시키고 싶으면은 가짜 번호 막 붙여가지고 금지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법무부가.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한마디 합니다. 검사가 조작된 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순간 머릿속에 명멸한 단어는,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 단어는 미친 짓. 이 단어가 왔다 갔다 했다. 미친 짓. 누가 미친 짓을 지금 하는 걸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레임덕이 오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이렇게 미친 짓,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레임덕이 온 것이죠. 레임덕이 올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제히 눈치를 보면서 복지부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야당과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레임덕 징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권력기관이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권력기관도 순서대로 쫙 돌아섭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 권력기관 그러면 검찰, 경찰, 뭐 국정원, 감사원 이렇게 쭉 있는데, 과거 정권과는 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검찰과는 지금 4년 내내 청와대와 충돌을 해왔고, 경찰과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을 달래고 있었고, 국정원은 지금 어떤 국내 문제보다는 남북 문제에 주력하도록 만들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임기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권력기관의 견제, 청와대를 향한 수사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해진 것은 다른 정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임덕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최재형 원장, 그 전에 월성 원전 1호기 강제성 수사,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그것을 주도하는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시 오늘 아침 조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감사 착수하겠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한 부류죠. 그런데 탈원전 정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급속하게 또 아마추어 환경론자들의 말을 듣고 추진을 했다는, 그래서 상당한 이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감사에 착수한다. 2주간 산업부를 감사한다. 이것은 월성 경제성 조작 의혹과는 별개다. 전문가들은 절차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났을 땐 탈원전 정당성 뿌리채 흔들릴 것. 자, 정책들까지 지금 초기에 막 밀어붙인 정책들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톱으로도 나왔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문계자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재배당했다. 윤석열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직접 나서서 아니야, 여기 이종건은 수사 제대로 공정하게 하지 못해. 그것을 수사 지휘권을 뺏어서 반부패 강력부, 과거 특수부 역할을 하던 쪽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라인, 논란된 안양지천 대신 조국을 기소를 했던 수원지검 검사에게 맡겼다. 지금 수원지검의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수원지검 검사가 조국을 기소했던 검사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레임덕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레임덕의 고비는 4월 재보선이겠죠. 민주당이 지면 민주당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죠.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도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도 다 풀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승부처는 부산도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지금 후보로 줄줄이 나서는 사람들이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옛날 사람들, 다 패배를 당해왔던 사람들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가령 4.15 총선 때 서울 지역에 나와서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신인 후보들에게 패배한 사람만 6명이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패자부활전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서울시장이 도전했습니다. 근데 더 좀 우픈 현실이라고 그러죠.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 범야권에서 소위 뭐 상당이다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세 사람이 있죠. 안오나라고 하는데 안오나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안오나 이렇게 뭐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 사람은 2011년 민주당 박원순 시장 체제를 열어준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그 점을 짚었습니다. 육민기사인데 박원순 시대 열어준 안오나 10년 만에 다시 단일화 각축. 박원순 시대를 열어주는데 결과적으로 역할을 했던 이 세 사람이 지금 범야권 후보로 나서서 본인들끼리 경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보선 빌미를 제공했죠. 오세훈은 무상급식,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것을 해서 안 되면은 시장직을 내놓겠다 했는데 그 투표율이 미달돼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해서 시장직에 물러났고 그 자리를 박원순이 가져간 것이죠. 안철수는 그때 박원순과 뭐 범야권 후보 뭐 해서 단일화 하면서 그 박원순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박원순은 서울시장하고 본인은 대권 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 본선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과 나경원이 대결을 벌였는데 나경원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대가 열렸죠. 그 세 사람이 다시 출마를 선언하고 어제 나경원 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오세훈은 지난 7일에 조건부 출마를 선언해서 또 안철수는 출마해 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연들이 모두 무대에 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 요즘에 좀 조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된 후에 뭐 의교수침했는지 SNS 활동도 그렇게 떠하게 하고 있는데 조국 씨 기사가 오늘 조실고 신면 사회면에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바밖에 하고 있다.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자, 강의를 안 하면서 5년째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휴직을 했죠. 휴직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끝나고 나서 기소가 되면서 또 강의를 맡지 않고 있는데 이 대학 측에서는 이 징계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교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강의를 안 해도 매달 봉급 250여만 원을 서울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은 형사법 전문인데 형사법 교수인데 형사법을 가리키는 그 교수 두 사람, 조국 그리고 또 지금 한인섭 교수라고 있었죠. 그때 조국 딸 그 가짜 인턴 그때 정언을 했다는 한인섭 교수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면서 휴직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냥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매달 봉급 조국 같은 경우 250여만 원 차곡차곡 5년째 챙겨가고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조국의 제자들이죠. 학생들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진보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간 딱 버렸습니다.